안녕하세요. 안나쌤입니다. 온라인으로 만나는 미술 수업 이번 시간은 작품 감상 및 비평 첫 번째 시간입니다. 작품 감상 및 비평 첫 번째 시간의 핵심 질문 두 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작품을 감상한다는 것은 무엇일까? 작품 감상에는 수학 공식처럼 정답이 존재할까? 둘째, 작품을 감상하는 여러 가지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까?입니다. 오늘도 이 영상을 끝까지 보고 나서 두 가지 핵심 질문에 대해 여러분들이 스스로 답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합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에 감상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작품을 감상하는 여러 가지 방법을 함께 할 예정이고요. 두 번째 시간에는 미술작품 읽기, 미술작품 비평에 대해서 함께 할 예정입니다. 미술작품을 감상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집 앞에 미술관이 있다고 생각을 해봤어요. 집 앞에 있는 슈퍼에 가는 것과 미술관에 가는 것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슈퍼에 가는 것은 쉬워요. 그러나 미술관에 가는 건 왠지 모르게 어렵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슈퍼에 가서 내가 좋아하는 물건을 고르는 것은 즐겁죠. 그러나 미술관에 가서 내가 좋아하는 미술작품을 고르거나 말하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해요. 슈퍼에 갔을 때 내 소비는 내 마음대로,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하죠. 그러나 미술작품 감상은 전문가의 말대로 해야 할 것만 같으신가요? 미술관 속 미술작품,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 먼 당신인가요? 학교에서 수업을 하다 보면 미술작품을 감상하는 것에 어려움을 표하는 학생들을 많이 보았어요. 왜 그런 걸까 하고 선생님이 곰곰이 생각해 보았더니 이런 생각을 하는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나는 학생이에요. 그리고 학생인 나 이외에도 미술작품에 대해서 말을 하는 다른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은 예술계의 전문가일 수도 있고 미술작가 본인일 수도 있고 혹은 선생님일 수도 있겠죠. 내가 미술작품을 보고 어떤 독특한 혹은 기발한 나만의 생각이 떠올라도 말하는 것을 두려워해요. 왜냐하면 내 말이 틀리면 어떻게 하지? 나는 이 작품을 보고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전문가가 바라보았을 때 혹은 교과서 속에서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하지? 이러한 두려움이 학생들의 입을 막고 감상을 어려워하게 하는 것 같아요. 선생님은 이렇게 감상을 어려워하는 학생들과 학교에서 만나면서 마치 학생과 선생님 사이에 미술작품을 놓고 서로 건널 수 없는 강을 보는 느낌? 혹은 좁힐 수 없는 간격을 보는 느낌을 가끔 받았어요. 미술작품 감상 시간에 침묵하는 여러분들을 보면서요. 선생님은 여기서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나 하고 싶어요. 여러분, 미술 작품 감상에는 정답이 존재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하기 전에 먼저 감상의 사전적 뜻풀이를 하려고 해요. 감상은요, 한자로 느낄 감, 생각 상자를 사용해요. 즉,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느낌이나 생각을 감상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이 무언가를 보았을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 드는 느낌이나 생각에 정답이 있나요? 만약에 노을 지는 하늘을 바라보면서 철수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격렬한 감정은 정답이고 영희의 마음속에서 드는 오묘함은 틀린 오답이라고 말할 수 있나요? 선생님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싶어요. 감상의 첫걸음에는 정답이 없다. 미술작품을 보고 떠오르는 나의 개인적인 느낌, 생각 모두는 미술작품 감상의 소중한 첫걸음이다 라고요. 그럼 작품 하나를 함께 보면서 작품 감상의 첫걸음을 한번 시작해 볼까요? 이 작품을 보고 어떤 느낌을 받으셨나요? 어떤 생각이 들던가요? 작품을 그린 사람이 누군지, 언제 그린 작품인지 등을 떠나서 작품을 딱 보았을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 떠오르는 무언가가 있었을 거예요. 누군가는 이 작품을 보고 군중들은 어디로 가는 중일까? 하는 의문점을 가질 수도 있고 그들의 표정에서 불안함 혹은 의문스러움 등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또
군중들과 떨어져 반대 방향으로 걷고 있는 한 남자에게 주목할 수도 있을 거예요. 저 사람은 왜 외톨이처럼 혼자 떨어져 있지? 왜 저 사람은 눈, 코, 입이 보이지 않고 까맣게 칠해져 있지? 쓸쓸해 보이는 것 같아 하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여러분, 작품 감상의 첫걸음은요. 내가 작품을 감상할 때 나는 이 작품을 보았을 때 어떤 감정을 느꼈는지,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이 작품 속에서 나의 관심을 끌었던 부분은 무엇인지 등 이 작품에 대한 나의 개인적인 생각과 느낌에 대해서 자유롭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앞서 선생님이 감상의 첫걸음에는 정답이 없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미술작품을 보고 떠오르는 나의 개인적인 느낌, 생각 모두 미술작품을 감상하는 소중한 첫걸음이라고요. 하지만 여러분, 그것이 감상이 모두 끝난 것은 아닙니다. 미술작품 감상의 두 번째 걸음, 세 번째 걸음이 또 있겠죠. 즉, 나의 작품 감상을 심도 있게 만들어주는 여러 가지 방법은 존재합니다. 학교에서 배우는 여러 가지 미술 감상 수업들은요, 여러분들이 미술 감상의 첫 걸음에서 두 번째, 세 번째 걸음을 걸을 수 있게 도와주는 것들이에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나의 감상을 좀 더 심도 있게 표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배우고 연습하면서 궁극적으로는 여러분들의 일상생활과 삶 속에서 미술작품을 스스로 즐기고 향유하고 감상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작품을 감상하는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에는요, 작가, 재료와 기법, 시대적 배경, 조형 요소와 원리, 주제 표현 등이 있습니다. 오늘 수업에서는요, 작품을 감상하는 4가지 요소들로 미술 작품을 한번 감상해 볼 예정입니다. 우리는 어떤 요소, 어떤 단서, 어떤 부분에 집중해서 작품을 감상할 것인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먼저 그 첫 번째는요. 조형적 특징을 중심으로 작품을 감상하는 것입니다. 조형 요소와 원리는 작품의 주제 혹은 의도, 의미를 파악하기 위한 하나의 단서예요. 우리는 작품 속 조형적 특징을 발견하고 탐색함으로써 좀 더 객관적인 시각으로 작품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감상할 미술 작품은요, 뭉크의 절규입니다. 이 작품 속에서 드러나는 조형적 특징을 찾아볼까요? 먼저 배경에서 드러나는 조형적 특징을 살펴보기 위해서 선생님이 대략적으로, 진짜 대략적으로 배경의 형태를 도식화시켜 봤어요. 이런 느낌이죠? 배경을 보면 구불구불하고 부드러운 곡선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러한 선들의 사용은 장식적인 윤곽을 형성합니다. 한편 인물을 살펴볼까요? 인물을 살펴보면요. 이 인물은 비명을 지르는 듯한 자세에서 움직임과 동세를 느낄 수 있어요. 동세에 의한 조형적인 움직임, 조형적인 화면이 구성된 것이죠. 또 인물의 형태에는요, 사실적이기보다는 변형되고 왜곡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렇게 미술 작품 속에서 드러나는 조형 요소와 원리, 조형적 특징을 중심으로 작품을 감상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재료와 기법을 중심으로 작품을 감상할 수 있어요. 재료와 기법에 따라서 미술 작품의 표현상의 특징이 드러납니다. 같은 작가가 그린 같은 주제, 심지어 같은 형태의 작품이라고 할지라도 어떤 재료를 사용했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물이 확연하게 달라집니다. 자, 이 작품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뭉크의 절규 작품이에요. 유화, 템페라, 파스텔로 판지 위에 그린 1893년의 작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뭉크는 절규를 이 한 작품만 그린 게 아닙니다. 같은 제목의 절규를 여러 가지 버전으로 그렸어요. 이 작품은 1895년에 뭉크가 파스텔화로 그린 작품이고요. 이 작품은 석판화로 그린 그림입니다. 스케치와 구도가 거의 똑같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재료를 가지고 그림을 그렸냐에 따라서 느낌이 달라지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이 세 작품 외에도 절규가 더 있는데요. 이것은 1893년에 뭉크가 판지에 파스텔로 그린 절규로 가장 초창기에 작업한 절규 버전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1910년 비교적 후반에 그린 절규는 판지에 템페라를 사용해서 그렸습니다.
컬러 스크린 프린터로 작업한 이 작품은 뭉크의 절규와는 느낌이 또 사뭇 다르죠. 지금 살펴본 것처럼 재료가 갖는 힘이 있어요. 작가가 어떤 재료와 기법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작품의 느낌과 분위기가 달라질 수 있고, 작가는 자신의 의도를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재료와 기법을 선택해서 미술 작품을 계획하고 창작합니다. 자, 다음으로 살펴볼 세 번째 방법은요, 작가를 중심으로 작품을 감상하는 것입니다. 미술 작품을 그린 작가의 삶을 들여다보는 것은 작품에 대한 더 깊은 이해를 가능하게 합니다. 미술 작품과 작가의 개인적인 삶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이죠. 이 작품은 뭉크의 담배를 든 자화상입니다. 어딘가 모르게 불안하고 초조한 것만 같은, 생각에 잠긴 듯한 뭉크의 얼굴과 배경색이 참 잘 어우러졌다고 생각해서 가지고 왔어요. 뭉크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절규 외에도 여러 가지의 많은 작품들을 제작했습니다. 여러분, 작가의 개인적인 삶은 작품에 어떻게 표현될까요? 뭉크의 많은 작품들은 그의 삶과 어떻게 관련이 있을까요? 그의 대표작인 절규에 관련된 뭉크의 일기를 보면 우리는 작가가 어떤 심리 상태에서 작품을 그리게 되었는지를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나는 두 친구와 오슬로 교회로 산책을 나갔다. 길 한쪽은 도시이고 발밑에는 피오르드가 있었다. 나는 피곤했고 몸이 안 좋았다. 나는 멈춰서 피오르드 저쪽을 바라보았다. 해가 지고 있었다. 구름은 핏빛으로 붉게 물들어 있었다. 나는 비명소리가 자연을 꿰뚫고 스쳐 지나가는 것을 느꼈다. 나는 마치 내가 절규를 들을 수 있을 것만 같았다. 색채들이 비명을 지르고 있었다. 1862년에 뭉크의 일기의 일부분입니다. 더 덧붙일 필요도 없고 숨어있는 뜻을 굳이 해석해보지 않아도 우리는 이 일기를 통해서 뭉크가 절규를 그렸을 때의 심정을 알 수 있어요. 작가를 중심으로 감상하는 방법에는 이렇게 작가가 쓴 일기나 편지 등을 통해서 살펴보는 방법이 있고요. 그의 삶의 흔적을 통해서 작품을 바라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작품은요, 뭉크의 병든 아이라는 작품이고요. 이 작품은 병실에서의 죽음이라는 작품입니다. 이 두 작품 모두 그의 누이, 가족과 관련된 작품인데요. 뭉크는 그의 나이 5살 어린 나이에 어머니가 결핵으로 돌아가는 그런 경험을 하였고, 14살 때는 누이 소피가, 그리고 25살 때는 아버지의 사망이라는 그 큰 경험을 합니다. 가족의 사망이라는 것은 아주 큰 슬픔과 절망을 불러오는 일이죠. 이런 슬픔과 절망, 불안과 고통을 뭉크는 여러 번 겪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들을 작품으로 표현합니다. 병든 아이와 병실에서의 죽음 두 작품 속에는 모두 이러한 뭉크의 경험들이 녹아내려져 있어요. 이 두 작품 외에도 병들고 아픈 가족과 관련되어서 뭉크가 그린 또 다른 작품이 있습니다. 그 작품은 바로 봄이라는 작품인데요. 이 작품은 폐결핵으로 세상을 떠난 뭉크의 누이를 그린 것입니다. 그리고 옆에 나이 든 여인은 뭉크와 누이를 돌봐준 이모라고 해요. 이 작품의 제목이 봄인 것은 앞서 본 작품들과는 뉘앙스가 사뭇 다르죠. 이 작품에 대해서 뭉크는 후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그림은 나의 어린 시절, 집안에서 벌어진 일이다. 우리 집안을 잘 아는 이만이 나의 어린 시절의 체험이 이 그림을 그리게 했음을 알 것이다. 나는 확신한다. 어느 화가라도 작품의 주제에서 내가 병든 아이에서 체험한 것과 같은 심원한 슬픔을 느끼지는 못할 것이라고. 죽어가는 누이의 병실을 그린 그림에 봄이라는 역설적인 제목을 붙인 뭉크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가족의 아픔과 죽음을 바라보아야 하는 절규하고 싶은 이 암담한 상황 속에서도 삶에 대한 작은 희망을 붙잡고 싶었던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이 작품이 뭉크의 누이를 그린 것이라는 사실을 모른 채 작품 제목 봄만을 보았을 때와 뭉크의 가족사를 알고 작품을 보았을 때 여러분의 느낌과 생각에 변화가 있나요? 작품이 조금 다르게 다가오시나요? 미술작품과 작가의 개인적인 삶의 사이를 들여다보는 것은
작품을 감상하는 또 다른 하나의 방법입니다. 오늘 살펴볼 마지막 방법은요, 시대적 배경을 바탕으로 감상을 하는 것입니다. 작가가 살았던 시대와 사회적 맥락은 작품을 감상하는 또 다른 단서가 됩니다. 우리는 사회적 존재이기 때문이죠. 내가 살고 있는 사회에 나라, 시대의 영향을 받는 것처럼 미술가도 그가 살았던 시대와 사회적 맥락 속에서 존재합니다. 뭉크는요, 노르웨이 출신의 작가로 1863년에 태어나서 1994년에 사망합니다. 이 시기는 1차 세계대전을 겪었던 시기예요. 즉, 뭉크가 살았던 시대적 배경은 1차 세계대전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전쟁과 질병은 뭉크에게도 영향을 미쳤을 것입니다. 시대적 배경을 잠깐 살펴보면 1차 세계대전 막바지 무렵에는 세계적으로 스페인 독감이 유행했었는데요. 이 질병은 전쟁과 더불어서 사람들의 마음에 여러 가지 변화를 가져왔을 거예요. 뭉크가 살았던 시대에는 폐렴이나 독감만으로도 사람이 사망하는 일이 많았고, 뭉크 역시 어린 시절에 병으로 인해 가족을 잃었으며, 또 이후에는 그 역시 결핵 형태의 전염병을 앓았거든요. 이처럼 작가가 살았던 시대적 배경과 사회적 맥락이 작품 속에서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살펴보는 것도 작품 감상의 또 다른 방법이자 즐거움입니다. 자, 수업을 정리해 볼까요? 작품 감상 및 비평 첫 번째 시간, 저는 조한나 미술선생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